지역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간략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현재 경남도의회 본회의 회기 기간이죠. 도의회가 의원 권한남용 방지 조례를 의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형태로 빚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볼 때 경남도 의원이 자정의 모습을 보이겠다란 의지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작년에 우리 방송에서 조례 관련해서 경상남도회가 전국 최하위 꼴찌 수준이었다 이런 방송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관심이 이제 공직 사회의 갑질, 그다음 이해 충돌 문제죠. 이런 사회 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그 직권 남용을 방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정치권이나 우리 의회에서 가장 관심 사항인데 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는데 경남도의원 행동 강령 조례 그리고 윤리 강령 조례 이 두 개 이제 조례가 의원들의 그 어떤 갑질이나 이해 충돌에 이제 관련되는 조례인데 네. 이게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됐죠. 주요 안건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의원들과 친족과 관련된 안건의 어떤 심의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이제 부의장 의장은 과거 3년간의 법인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공개하도록 한 것. 그 다음에 도청이나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이 채용되는 것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도청이나 산하기관에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인데 뭐 이번 조례는 도민의 어떤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이제 부합한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난 3월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 뭐 경남도의회는 절차를 밟은 것뿐이지 저는 네. 뭐 스스로 자정 노력은 아니다. 좀 아쉽다는 이런 평가를 내고 싶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의원 스스로가 이보다 더한 어떤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말씀 들어보니까 진작에 좀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 겸직 논란도 다시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의원이 겸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그 행위죠. 그러니까 겸직을 한다는 것은 일을 나눈다는 소리고, 네. 그러니까 의회 활동을 전혀 못한다는 그런 뜻과 같으니까 겸직은 이제 분명히 잘못된 그런 그 정치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특히 이렇게 이제 의원이 겸직을 하게 되면 이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꽤 높고 친인척 비리 또 이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겸직 논란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의원들의 그 처우를 먼저 개선하고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그 경상남도 의회 의원 경우 의정 활동비나 그 월정 수당을 다 합해가지고 네. 월 한 400만 원 좀 넘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350 정도가 좀 넘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근로자들의 그 임금 수준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의정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가정 살림도 꾸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의정 활동비로만 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회의원과 비교해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비가 벌써 월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좌관도 9명을 예, 또 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원은 정치후원금도 받을 수도 없고 또 보좌관도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좀 지방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선을 갖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또 자문도 필요한데, 이런 네. 자문료도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월급에서 이제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비춰볼 때 겸직 논란도 좀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일단 이 겸직 논란 문제가 앞서기 이전에 제도 개선부터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이 겸직 논란 문제도 조금 수면하도록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달라진 경남도 의회의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이 폐업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올해 2월 진주의료원 폐업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며 억울함과 부당함의 배경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지난 11일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죠. 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공공문서들이 나와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일단 이제 홍 전 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진주의료원 폐결 결정은 이사에서 결정했다. 예. 또 그 도의에 의해서 조례 제정으로 그 폐원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뭐 어떤 폐업 명령을 내린 뭐 사실은 없다. 네.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명령을 내린 적도 없다. 이렇게 계속 거듭 주장을 해왔는데 또 2016년도 8월 달에 이 진주의료원 폐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 판결문에도 보면 이 대법원이 어떻게 보냐면 도의회에서 뭐 그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정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든지 명령을 내린 그런 정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황이 안 보인 건데, 그래서 그 대법원도 어떻게 봤냐면 홍 전 지사의 직접적 명령은 뭐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네.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홍 전 지사가 폐업에 전적으로 참여했고 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그런 정황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러한 그 활동 가운데 이번에 이제 지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직권남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결국 대법원 판결이 문서가 발견 안 돼서 정황이 좀 없다라고 예. 내린 건데, 어쨌든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서가 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보존 기간이 지나서 뭐 폐기 처분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공개를 안 했다면 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홍준표 도지사가 그 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사회적 이슈로 또 문제가 된다면 본인의 그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불리하게 또 작용할 가능성이 꽤 높고, 또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지사는 그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대통령 출마 때문에 그 중도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불거지게 된다면 경선 과정이라든지 또 본선에 가서 자신의 어떠한 그 승리에 그 발목을 잡는 그런 큰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뭐 논란거리 자체를 애초부터 만들고 싶지 않았을 테고, 또 이미 그 이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폐업 결정은 본인이 아니라 의회와 이사에서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굳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개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뭐 유추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문서가 공개되면서 홍 전 지사와 진주의료원 폐업 간의 연관성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뭐 방금 교수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 그 발견된 문서는 이제 세 가지인데, 뭐 이 정도 문서를 가지고 뭐 어떤 그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좀 굉장히 좀 이런 상태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실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홍 지사가 과연 그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또 그다음에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실제 그 반응은 어땠는지, 예. 또 그다음에 그 불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저는 뭐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업무에 이제 참여할 이제 상황이 못 되니까 뭐 공개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그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번에 이제 발견된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을 전담해서 추진했던 도청 내에 이제 TF팀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팀들의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추진 그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여기에 전담 부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문서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서를 찾거나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뭐 1차적인 조사지만 뭐 2차적 계획대로 보면 2차적인 또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정밀적인 문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홍 전 지사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좀 표명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읽어보셨죠?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정치를 그만두신 분이 아니거든요. 은퇴를 하신 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그 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국회의원도 얘기하셨고 또 경상남도 도지사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그 가정을 한 번 더 밟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 행보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당내 경선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또 이겨서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 본인에게는 결코 뭐 유리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인 입장에서는 신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문제인데 이걸 다시 이제 덜추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정치인의 자세라고 봐요. 예. 그 홍 지사가 결국 이제 그 SNS에서 그 정치적 보복이라고 언급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인민재판이다, 좌파 강풍이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인민재판, 좌파 강풍, 그다음에 정치 보복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예. 적이냐, 동지냐, 선이냐, 악이냐는 그러면 이게 우리 편이냐, 그다음에 적이냐 이런 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지지 세력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지사는 그 진상조사위원회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더욱더 격한 각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평론가께서는 홍 전 지사의 이런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홍 전 지사 하면은 뭐 역시 그 강성 정치인으로 이제 우리가 뭐 널리 잘 알고 있는데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특유의 강성 합법으로 본인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1차 조사를 마친 직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조사는 좌파 정권의 집권 남용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방송 시간상 뭐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주로 사용한 말은 강성 노조, 좌파 광풍 시대 뭐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 남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용어 표현을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데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두 번의 국정조사를 이미 거쳤고 또 대법원의 2016도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절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사후적으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네.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다 받은 상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 마무리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두고 홍 전 지사는 어떤 그 도민들에게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네. 정책적인 진실을 좀 밝혀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담이 가는 이런 그 공격이나 발언을 좀 삼가는 게 좋겠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1차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상 그 조사위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죠. 네. 조사위원회는 한마디로 이제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자체적인 민간 조직인데 여기는 뭐 진주의료원 환자 대표, 그다음에 보건의료노조 출신, 그리고 전현직 도의원,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뭐 이런 분들로 총 16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네.
폐업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 등의 실체적인 진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지난 2월에 이제 출범하면서 기자회견 당시 밝혔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죠. 당초 출범 당시에는 조사위원회가 뭐 이렇게 전문성을 의학적으로나 의료, 법률 모든 면에서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고 네. 또 진상조사위원 스스로도 굉장히 의지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1차 결과지만은 앞으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그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진주의료원 폐원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이 폐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 뭘 누누이 강조했냐면 그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 때문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대다수가 직장을 거의 다 잃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폐업 당시 이제 경남도에서 재취업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또 취업이 되더라도 뭐 임시직이라든지 기간제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건의료 노조 측에서는 이러한 그 진주의료원의 노조의 그 억울함을 반드시 그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 공공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뭐 요구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도 그랬고 그 김경수 도지사도 공약을 했는데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 병원을 반드시 건설하겠다,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것을 앞당기는데 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더욱더 더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상조사위의 최종 목적은 좀 뭘까요? 네, 이 진주의료원 이제 폐업 사태는 워낙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은 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제 물론 정당하다고 했지만은 절차적인 하자는 분명히 있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 판결에 단서를 달았죠. 네. 여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이제 대법원의 그 판결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도민들의 그 어떤 이해와 갈등을 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역시 뭐 도민이 알 권리죠. 그 다음에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료원의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환자들 그리고 폐업의 행정 행위와 집행 과정에 법적인 절차가 정당한지 그리고 입원 환자의 퇴원과 전원 과정은 정당한지 이것이 이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예. 이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올해 말까지 앞으로 좀 어떤 파장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조사가 끝이 나면 책임자에게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면 정치권에서 날선 공방이 서로 뭐 전개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또 이 문제가 도감사나 국정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진주의료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도감사나 국정감사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또 다시 다루지게 된다면 파장은 생각보다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상조사위원회 1차 조사 결과는 새롭게 밝혀진 진술과 함께 한편으로는 추정 수준의 결과 도출이란 한계점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진상조사에서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다면 추정이 아닌 진실로 해소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